실제적으로 이런 카테타를 보시면 이걸 뭐하는가요? 이게 이제 신경성형수술은 주된 기구인데요. 환자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카테타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게 됩니다. 이야. 그래서 난방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 의학정보는 신사부.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외과학회 후보대사 의사 출신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신경외과학회 홍보대사 헬스조선 의학전문기자 이금숙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뇌와 척추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시작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의 주제는 신경성형술입니다. 신경에 관련되어 발생한 통증에 대하여 다루는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한신경통증학회 홍보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네네. 허리 아프신 적 있으시죠? 아유, 허리 아픈 나이가 됐죠. 그렇죠. 지금 허리 네. 뭐 감기 다음으로 네. 요통은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네. 허리 통증이 있고 척추 질환이 있으시면 수술을 해야 하지 않은가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네. 실제로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10명 중 1명에서 2명 정도 분이 없습니다.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치료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가 신경성형술이잖아요. 네. 신경을 예쁘게 성형을 한다는 건지 네. 이런 못생긴 신경이 있나요? 네, 그러게 성형. 생소해서 네. 우리가 어떤 이제 시술을 흔히 얘기하는 건지. 성형하면 수술적인 내용을 흔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그렇게보다도 환경을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 주변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지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경을 뭐 자르고 붙이고 하는 그런 성형을 뜻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신경 주변의 네.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네, 네. 문제 생기는 증상을 좀 치료한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성형술 뒤에 숫자가 붙어서 네. 수술 같아서 네네.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그러게요. 네. 분도 많이 계시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이런 카테타를 보시면 이걸 뭐하는가요? 이게 이제 신경성형수술은 주된 기구인데요. 실제로 주사바늘 정도의 굵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환자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꼬리뼈 미추홀의 신경공에 마취를 한 후에 카테타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게 됩니다. 이야. 그래서 천천히 신경관을 따라서 카테타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네. 이 병변 위쪽으로 카테타가 위치하게 됩니다. 잠깐 이 네. 병변이 바로 디스크 아, 지금 예, 부위인가요? 협착증의 부분입니다. 아, 협착증 부위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해서 일단 위치를 시킨 다음에 네네. 이 부분을 카테타를 밀거나 네네. 좌우로 지금 움직임이 보이시죠? 네네. 움직여서 이 주변에 있는 유착을 걷어내고 약물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염증과 부종이 가라앉고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시술이군요. 난 되게 복잡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 촬영 장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네네. 카테타가 들어가는 위치와 또 약물이 잘 투입되는지 그 다음에 유착 부위는 잘 풀렸는지를 확인하면서 시술을 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신경 성형술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예, 그 수술에 비해서 시술 시의 통증이 상당히 적고요. 시술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루 정도면 입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내기 힘든 분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신경성형술은 부분 마취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의 고위험군인 고령 환자나 심장 투석 환자, 그다음에 간질환 환자, 또 심장에 문제가 있어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환자에 따라 제한적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받아도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적은 시술입니다. 네, 이게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물론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한테 가장 그러니까요. 사용하면 네. 좋은지 요걸 네. 좀 명확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대부분 이제 신경성형술을 주로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다양한 척추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시술 대상이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통증, 네. 척추관 협착증, 전이성 암 통증,
또는 이미 척추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남아있는 분들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경성형술은 비수술적 치료법이지만은 기존 신경차단술에 비해 기술적인 숙련도가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경면허증을 가진 신경외과 의사와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술을 받으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 건지. 네. 척추 질환 자체가 대부분 잘못된 자세나 또 나이가 들어서 노화에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감기에 다시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경성형술과 같은 시술의 효과가 영구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시술 후 1에서 3개월 동안의 단기 성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 90%에서 85% 정도 되는데요. 1년의 장기 성적은 60에서 70% 정도입니다. 명확히 효과가 있는 시술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기존의 약물 치료나 신경 차단술을 없이 시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바른 자세,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생활 습관, 체중 관리 등을 꾸준히 하시면 확실한 치료 효과를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신경 성형술을 받기 전에 우리가 주의할 점 이것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혈전영양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일시적으로 복용을 중지하시고요.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당일날 약을 드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술 후 한 3시간 정도는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고요. 다음 날까지는 무리한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감염 방지를 위해서 샤워는 24시간 후에 하시는 게 좋고 목욕은 3일 정도 후부터 가능합니다. 혹시 뭐 좀 운동, 바른 자세 좀 팁으로 좀 알려줄 거 없습니까? 저는 일단 시술하고 나서는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를 주로 강조하시고요. 네네. 하루에 10,000보 정도 걸어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걸을 때 일단 허리 보조기를 좀 차서 허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0보부터 시작해서 5,000보, 7,000보에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걷기 운동을 적절히 해주시는 게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약물 치료도 병행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은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 신경외과 최고 명의를 모시고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낭만 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는 신사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